이리 오너라 이리 오. 그 자동차는 하도 자료를 자주 쓰시고 네. 사실 오늘 뭐 IT가 이제 우리 IT가 아직 커버리지 시작을 안 해가지고 네. 그냥 그러고 있는 중인데 네. 자료는 거의 다 옆에 앉아 계시니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저희 그 섹션은 뭐 이 젊으신 친구들이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뽑아놨는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이 맨날 왜 유지용만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자주 나와? 아니 그 실제로 IT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 보고서들 안 나오는지. 아니 물어보시긴 나오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시작을 해요. 자료 매일 거의 엄청 열심히 하냐 그 친구 요새? 그쵸. 지금 이 친구는 거의 매일 야근이죠. 매일 야근하고 매일. 근데 그렇게 뭐 우리가 무슨 뭐 그냥 갑자기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러는 중이니 그리고 항상 다시 이제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이제 저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컴플 때문에 자료가 발간되지 않으면 이제 코멘트가 안 나가요. 커버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고 뭐 그렇다 해서 뭐 우리 뭐 자동차도 중요한데 근데 하여튼 우리 또 워낙 성실하시니까 우리 에이스 우리 유지훈 연구원이 감사합니다. 예. 프리뷰 자료인데 막 앞에다 제목 거창하게 달아놨어. 이게 둘이 성격차가 드러나는 거야. 김세련 연구원은 그냥 프리뷰야. 근데 이제 자율주행. 그래서 또 앞에 또 내용을 막 해놨는데 시작하시죠. 뭐. 네, 일단은 인사부터 해야겠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윤세 윤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업종 담당하고 있는 유지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제가 근데 얼마 전에 그 저희 뭐 경쟁 프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주공남이라는 그 팟캐스트가 있어요.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몰라. 주식 공부하는 이제 그런 거 남자들이라는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한 분 어떻게 이제 저희 이제 이리온을 자주 들으시고 제가 이제 그분이 약간 좀 파워블로거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가서 들어봐야겠다. 어디 있는 거야? 네, 지금 시즌 1이 끝나가지고 그래? 안 하는데 이제 거기 그 진행하시는 그 피터 K라는 이제 필명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점심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근데 그분이 이리온 정말 열혈 청취자세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연락 와서 했는데 그분 하시는 얘기가 이리온을 시즌 2부터 들으셨대요. 들으셨는데 다른 거보다 그 산업 분석 보고서가 너무 좋다고. 특히 이제 이베스트 거는 다 모아서 자기가 그냥 엄청 열받아. 근데 그분은 이제 기업도 투자 직접 하시니까. 그래서 뭐 유지용 연구원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산업 분석 보고서 자료들이 좀 깊이도 있고 또 새로운 거 너무 많이 해서 좋다. 또 하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리서치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행위가 최근에 리서치 유료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고민 중에 있어 사실은. 이렇게 막 또 이제 막 이렇게 인용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인용되고 얼마 전에도 이제 또 연락이 와서 나는 이제 고민스러운데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 공공재까지는 아니지만 널리 서로 관계 고민하고 이런 차원의 리서치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 하우스는 근데 또 그런 거가 이제 또 되게 비판적인 것들도 꽤 많아서 좀 우리 클라이언트에만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도 있어서 사실 더 요즘 더 자주 올려요.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더 그러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 재밌잖아. 우리끼리 딴 게 아니야. 이거는 뭐 팟캐라기보다 피터 좋게 들으셨다면 그냥 우리가 사실 평소에 얘기도 서로 잘 안 해. 맨날 방금 전에 유중이랑도 사람 뽑는 거 갖고서 시간 없자리 하나 회의 정무적인 얘기만 하는데 사실 우리끼리 투자 관련 얘기를 할 때는 이 시간에 서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 좋아요. 그냥 그 차원이고 뭐 이걸 갖다가 이제 가끔 뭐 프로 뭐죠 이렇게 막 팟빵 이런 데서도 막 이걸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원고도 있고 뭐라 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대는데 뭐 사회자를 뭐 좀 약간 뭐 이렇게 뭐 여자 아나운서가 써서 하면 더 잘 될 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시작이 그냥 그거였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뭐 한계에 부닥쳐서 뭐 하기가 힘든 상황이 온다면 못 하는 거고 뭐 이런 거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뭐 항상 새롭지도 않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들 유준형 맨날 내가 똑같으니까 그랬는데 주가 올라갈 때 칭찬을 받다가 주가 빠져 또 욕먹고 뭐 이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동차 빨리빨리 하십시다. 왜냐면 난 나가야 돼 지금. 지금 9페이지부터 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번 3분기에 이제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는 현대차 그룹이랑 앱티브랑 이제 JV 파트너십을 맺게 된 부분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큰 거더라.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현대차란 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레벨 4랑 레벨 5 기술 확보를 위해서 하게 된 건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걸 국내에서 이 기술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만도락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지금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날 이제 제일 큰 변화 만도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만도는 그런 이제 못하는 애였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레벨 4랑 레벨 5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자원 갖고 글로벌 OEM이 쓸 수 있는 정도의 바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로보택시 역량을 만드는 거라고 애초에 이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수준까지는 아직은 이제 어차피 아니다라고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9페이지에 있는 이 내비건 리서치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 이제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제 회사들이 이 레벨 4, 레벨 5에 해당하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척도는 사실 이제 이 리서치 회사 고유의 이제 그 매트릭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기술의 이제 개발 속도 매트릭스 밸류 너무 어렵다. 야. 그러니까 이 표가 X축, Y축의 매트릭스를 보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관에서도 평가를 했던 게 현대차는 오른쪽 상단에 없었어요. 보시면 중간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티브랑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거의 이제 글로벌 4위 레벨 4, 레벨 5 자율주행 사업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내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게 나도 이쪽 공부를 계속 하니까 바이두 있잖아, 바이두. 중국이요. 예. 얘네가 상당하더라고. 그쪽이 지금 이제 중국의 웨이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미국한테도 버티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얘들을 계속 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걸로 이제 다 AI 쪽으로 가고. 예. 상당히 좀 강력한 이제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림 2번이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매출액이라는 건데 이제 사실 이게 로보택시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마스 시장이 이제 4천조까지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 이제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차 판매는 실제로는 좀 이제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그림 4번 보시면은 이제 박스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 베어니어라는 업체가 뭐냐면 이제 오토리브라는 이제 티어 1 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볼보의 이제 핵심 서플라이어입니다. 스웨덴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또 스핀오프를 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핵심만 남게 된 게 이제 베어니어라는 건데 책에 나오더라 그래서. 예, 그래서 중요한 회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장차 이제 볼보랑 지리 자동차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걸 받아요. 이 안에 이제 그 핵심 CPU들, GPU들부터 해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 설계를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거를 그냥 이 박스를 사와도 그냥 블랙박스 상태로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초기 개발 단계부터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거를 결국에는 남한테 웨이모나 GM 크루즈한테 이거를 사와야 되고 블랙박스라서 이게 이제 해체를 해도 재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이제 불가능해요. 차는 그냥 독일차 사다가 해체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이 레벨 4, 레벨 5는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연구 개발 단계부터 들어가야지 이제 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거점에 서게 되는 거고요. 그림 6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100만 대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형 OEM들끼리는 이미 자율주행 파트너십이 다 끝났어요. FCA랑 이제 PSA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도 사실 폭스바겐 거에 이제 들어가려고도 이제 뭐 이제 트라이도 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조금 더 그 현실성 있는 이제 앱티브가 사실 더 기술력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티어 1 중에서 가장 이제 테크 베이스로
이제 탄탄한 베이스를 갖고 있는 앱티브랑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새 현대차 보면 이제 과거랑 다르게 정말 좀 추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 같고, 또 그렇죠. 국내에도 이렇게 보니까 약간 벤처 기업들 보면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투자 기사들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국내 업체들한테도 이렇게 뭐 투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국내 업체들이랑은 이제 플랫폼 기반에 대한 부분들이랑 이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순수 머신러닝 설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 인력을 사실 초기부터 구하기가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7번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아르고 AI, 이게 이제 폭스바겐이랑 포드 합자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GM이 이제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제 혼다랑 이제 소프트뱅크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왼쪽 게 지금 한 8조 원, 오른쪽에 한 20조 원 되는데, 현대차가 이번에 만들게 된 JV가 4.8조 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표 1번 보시면은 중간에 연구 인력이라고 있어요. 제가 해놓은 게. 이게 사실 이게 다 돈입니다. 예. 대부분 이제 석박사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력들이고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인력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효율적이지 않은 투자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나는 이 연구를 훨씬 더 많을 줄 알았어. 내가 잘 모르는 거. 여기는 레벨 5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야? 나 웨이모 같은 데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레벨 1, 2, 3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실제로 속으로 얘 어마어마한 회사들인데 이거밖에 안 되지. 인공지능만 자동차 인공지능만 하는 사람들이고, 센서, 뭐 레이더, 라이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언니 그냥 머신러닝만 하는 분들이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딜 구조를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슈가 터진 날 그러면 어디가 좋은 거냐, 이 질문이 사실 계속 밤새 계속 전화가 옵니다. 뭐 만두는 안 망한 거냐부터 해서 이제 왜냐면 만들어서 많이들 갖고 있었거든. 이거 만들어 갈 줄 알았지. 이제 5시 50분에 공시를 이제 됐는데 그날 저녁은 이제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제 옆에서 내가 말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내가 갈게 하고서 영화 나와버렸어. 그래서 일단 그림 8번 한번 봐주시면, 위에 이제 그 H그룹이랑 앱티브랑 파트너십 JV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림 이제 8번이요. 그래서 여기서 레벨 4랑 5 시스템이 앱티브로 공급이 되고, HMC 기아로도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 모비스로도 공급이 됩니다. 즉 모비스는 이걸 받아다가 현대기아로 공급하지 않게 됩니다. 모비스의 원래 역할은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인테그레이션 종합을 한 다음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건데, 이 구도는 이제 현대기아가 일단은 이제 이 JV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는 구조고요. 레벨 4, 5가 머신러닝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잘 정리해서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 예, 실제 상황에서 아무런 사실 운전자의 현대는 개입 없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 이게 원래 이제 OEM들이 원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OEM이. 근데 정말 얘네가 그렇게 막강한 회사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얘네를 가져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나둘씩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부 다 거기서부터 질문하기 시작하면 답답해지더라고. 표 2번 보시면은요. 지금 딜 구조입니다. 취득 금액이 현대차 1.2조, 이제 기아차 6,600원, 모비스 4,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앱티브는 실제로 현금을 이 JV에 투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얘네가 갖고 있는데 기술. 그래서 거기에서 현대차만 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 700명이 따로 떨어져 나온 형태고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이제 본업은 손익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앱티브는 적자 사업 부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JV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인력과, 그리고 그 그림 9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 이제 투자해놨던 것들, 이제 오토매티카라든가 아니면 뉴토놈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플랫폼 회사부터 뒤에도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회사 관련된 이제 M&A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IP, 이런 지적 자산권들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종합적으로 4.8조 원이 이제 형성이 된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도 이번 2.4조 중에서 4천억 현물 출자를 해요. 2조 원만 이제 현금이 들어간 거고, 현대차는 이제 뭐 관련 이제 설비나 아니면 이제 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렇게 투하가 현물 출자 형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앱티브 얘기를 좀 더 드려보면 앱티브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래된 회사잖아 이것도. 네, 여기는 이제 16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델파이고요. 델파이야, 델파이. 예. 이게 새로운 무슨 갑자기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라 분사한 거잖아. 그렇죠. 이제 델파이 중에서 지금 이제 엔진이랑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사업부는 델파이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스핀오프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존속 델파이입니다, 사실상. 그치. 예. 그래서 여기서 남겨진 부분들은 이제 핵심 사업부들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M&A 이 스핀오프 전후로 소프트웨어 업체들 인수가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게 이제 표 3번입니다. 표 3번 보시면 이제 코너지부터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 회사들을 좀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거의 2017년이라 현대차보다 일단 1.5년 정도 많이 빠른 상태입니다. 그냥 돈 엄청 쏟아본 거네. 이미 다 뭐 그런 돈을 못 벌면서 돈 쏟아본 같은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어쩌면 나머지 돈 태운 게 이제 현대차 그룹이랑 합병 서로 해가지고 돈 태운 거 아니야? 그런 구조인 거죠. 사실상 이제 이러한 이제 행보를 여기는 좀 먼저 시작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에이다스 쪽은 BMW로는 이제 좀 이제 의미 있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로 사실 에이다스로 공급을 하는 게 거의 국내 부품사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확고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9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게 모비스 이야기입니다. 여기부터 모비스가 지금 핵심 부품이라고 불린 곳들, 이제 R&D가 실제로 들어가는 곳들 매출의 연간 10조입니다. 나머지는 AS랑 모듈이라서 R&D가 없고요. 10조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7천억, 8천억, 9천억이 R&D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제조업체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탑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모비스가 지금 전동화 부분이랑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랑 이제 쏟아붓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조금 더 시간을 이제 앞당긴 이제 그러한 이제 행보로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모비스를 좋게 보는 이번 딜로 인해서 모비스 좋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그 그림 15번 보시면은요. 여기 전동화 부분이 있어요. 전동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모비스가 하나 제로부터 이제 100까지 다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에다가 이제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결합이 되면은 요걸 이제 외부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비스의 이번에 레벨 4, 레벨 5 투자는 현대차한테 공급을 위함이 아닙니다. 예. 즉 모비스가 이제 미래에는 레벨 4, 레벨 5가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의 차량을 만들어서 다른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이 정도 이제 자체 캐펙스 투자를 보통 스타트업들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OEM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모비스가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번 딜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를 좋게 본다는 얘기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번 딜이 모비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도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만도를 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22페이지이고요. 만도는 일단은 레벨 4, 레벨 5를 사실 저희가 그동안 논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에이다스 부분은 이제 의미 있게 좀 다뤄왔었고요. 지금 그림 21번에 보이는 게 그 만도의 카메라 센서가 보이고 이제 보여주는 화면인데 지금 국내에서 이제 그 인텔이 보유하고 있는 이 모비라이 회사에서 나오는 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요 칩을 사실상 만도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 모비스는 이제 요 카메라 센서를 이제 거의 아직까지 시작 단계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존 에이다스 부분은 만도가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봐도 예. 저건 다음 문제고 그냥 만도 거는 더 다가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만도 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 쪽에 들어가는 에이다스는 일단은 계속 만도의 그런 지금의 속도가 지금의 장악력이
어떻게 보면 계속 당분간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림 24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 OEM 비중이 ADAS에서 넌 캡티브 비중이 이제부터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차 거 베이스로 해서 요 ADAS 지금 1조 원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세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다른 OEM들에게 빠르게 그 확대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만도도 역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멀티플만 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최근에 좀 흔들렸지만 어떻게 보면 레벨 4, 레벨 5는 얘네 영역은 아니고 뭐 일단 스터디는 하고 있겠지만 그치. 지금 이제 대놓고 이야기할 단계는 사실 아닌 거죠. 그거는 대형 티어 1들. 그치. 걔네가 너무 먼저 시작했는데 선점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지금 거 아니야? 규모의 경제가 크기 때문에 매출 5조짜리 회사에서는 사실 그거를 막 이제 논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그거 말고 지금 요 자료에 있는 SBW 이제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 이런 것들이 로봇 택시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거든요. 스티어링 휠이 이제 다 와이어로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건데. 오케이. 근데 이제 이번 프리뷰 자료인데 갑자기 로봇 택시 얘기를 상당히 적어놨어요. 예. 이게 좀 구체화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일단은 이제 당분간의 큰 이슈 중에서는 요 현대차랑 앱티브의 JV 파트너십이 가장 큽니다. 그래? 예. 그러니까 아까 그게 중요하지. 예. 로봇 택시는 좀 먼 날 얘기 아니야. 그 레벨 4랑 레벨 5가 이거 되면 이게 되니까 승용차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체가 예. 어쩌면 자율주행 로봇 택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니까. 예. 그 자동 일반인한테 판매를 위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작은 부분이고요. 난 그거 잘못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되면 사람들이 차를 사가지고 자율주행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 그냥 로봇 택시가 하는 거구나 그냥. 지금 우버가 전부 다 드라이버가 없어지는 거죠. 무서워서 타겠냐 근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계를 할지는 사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하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웨이모나 이제 이런 이제 구글의 자체 캠퍼스에서는 사실 이제 레벨 5 차들이 좀 다니고 있거든요. 이미 그들의 이제 사내에서는 갔지만 예, 그 캠퍼스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 데들은. 커도야 거기서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아마 정해진 루트로 다니거나 뭐 그렇게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레벨 4, 레벨 5는 차를 판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지난번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오토노마스 맞아.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하나 또 기술적인 난관이 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건데. 뭐예요? 그게 이제 배터리 얘기가 좀 나오게 되고요. 또 배터리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 보시면은 표 7번 보시면은 그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내년 출범을 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입니다. 이 테슬라 네트워크 로보택시야? 예. 여기서 지금 올 초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한 게 연간 프로핏이 3만 불이 당신의 차량에서 나올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차는 9만 마일을 가게 될 거고 연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년간 쓰면 100만 마일, 160만 킬로를 가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이 최근에 조금 더 공개가 됐습니다. 전제 조건은 160만 킬로를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림 28번 보시면은 요 달하우지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녔는데 동쪽으로 가시면은 고등학교 캐나다에서 나왔어? 토론토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비싼 데서. 아닙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잘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그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아닌데 달하우지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팀이 테슬라랑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파트너십을 맺어오고 있어요.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게 궁극적으로 이 소재 기술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이제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학교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 자료에 의하면은 그들이 최근에 발견한 이 양극재 소재를 사용할 경우에 100만 마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30만 마일, 50만 킬로밖에 못 갑니다. 그럼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이거는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서 또 양산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건데. 테슬라 문제는 궁극적으로 배터리 소재를 내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테슬라는 계속 자체적으로 갔잖아.
파나소닉이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네만을 파나소닉도 이제 사실 자체적이라고 자기들은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그것도 안 쪄도? 예. 그래서 지금 불만이 있어서 계약이 더 이상 추가가 안 됐습니다. 완전히 자체화 되겠다 자기네 내재화해서. 그 이제 중간 단계들이 있으니까 LG화학을 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더 이상 파나소닉이랑은 추가로는 안 한다입니다. 미국 공장 프레몬트 공장 50기가와트 요거는 이제 일단은 돌아가는 건데 앞으로 기가팩토리 이제 3, 4, 5, 6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 퀘스천 마크인 거죠. 테슬라는 돈이 어디서 이렇게 계속 나지? 일단은 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 아직까지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주가 좀 눌려 있는 거고요. 캐시플로우가 안 도는데 계획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에 대해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 쓰기로 했고, 그래서 기존에 쓰던 이제 양극 NCA랑 좀 또 다른 형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헷갈리는 게 내재화는 되는데 중국의 그거는 LG화학 거 그 원통 연탄지 쓰는 거잖아 지금. 예. LG화학이 원통형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치.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안 하다가 이제 해주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근데 약간 내재화라고 모르겠어. 테슬라도 예. 너무 막 이거저거 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지금 이 논문에서 나온 자료는 그림 27번에서 나온 것처럼 일반 전지는 1000 사이클, 그 1000 충전 사이클 가면은 캐파가 50% 줄어드는데 이번에 하게 된 이제 소재에 따르면 4000 사이클의 충전을 가도 캐파가 10%밖에 로스가 없어서 조금 더 이제 궁극적인 소재가 개발이 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로봇 택시 같은 건 어차피 이게 상업성이 중요한 거니까 이게 진짜 배터리 주행거리 이게 정말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OEM 중에서는 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행동들이 굉장히 이정표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 또 폭스바겐이 사실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배터리를 많이 쓰게 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배터리 투자를 직접 했어요. 예. 그래서 16기가와트십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내연기관차는 내연기관을 만들었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계열은 배터리가 핵심 아니야. 그렇죠. 배터리를 자기 걸 만들어야 자기 걸 만들어야지 이게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은. 이게 그 아우디에서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 LG화학이랑 계속 마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엔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엔진과 거의 어쨌든 중요하다 굉장히 높은 거죠. 중요하다고 하죠. 모터는 이미 많이 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사용하게 되는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16기가와트시 이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50kWh짜리 배터리면은 이제 30만 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투자가 최근에 있었고 이제 JV를 만들었고 본 회사에 대해서 이사회 보드 1석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당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내재화인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요 두 업체들의 케이스를 봤을 때 좀 이제 나타나는 변화를 이렇게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최근 2달 안에 이제 발생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아까 초반에도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디디와 바이두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딱. 이 진영이 막강하더라고. 딱 두 개인 것 같고 디디는 그냥 마스만 하던 데인데 마스 타스만 하던 데인데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 사업을 분사를 했어요 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뒤에도 이제 저희 자료가 좀 있는데 북경 지역은 바이두가 좀 많은 것 같고 상해 지역은 또 이제 디디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지역별로 좀 다 달라요. 보니까 강점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프리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서 일부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자동차 업계의 혁신이 진짜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쵸. 현대 기아차가 잘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상황이?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해요. 지금 되게 뒤쳐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뭔가 행보는 빨라진 것 같은데 어때? 지금 자동차 단단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는 많은데 아직 손익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멀티플은 이제 확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가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은 이제 기술 확보에 대한 그러한 행보는 작년 말부터 해서
그 전에 이제 5년 동안 6년 동안 보여줬던 거랑은 이제 전혀 다른 패턴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굉장히 이제 투자의 보폭이 좀 넓혀져 있고, 제가 이제 수집한 이제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에 의하면은 일단 내부적으로도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C 업계의 큰 손인 거죠, 사실. 현대가 좀 빨라지는 건지. 네, 저희는 이제 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1부 쉬었다가 이제 우리 이제 당장 실적 시즌 얘기 좀 2부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예,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